민주당이 이제 전당대회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자, 여당의 차기 지도부 선출인 건데, 자, 유인태 의원님, 이 민주당의 당대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당대표입니까? 이번에 뽑는 당대표는요. 그러니까 우선, 당을 얼만큼 잘 화합시키느냐. 당내에, 물론 이제 원내대표가 원내 정책을 네. 가지고 원내대표가 의회 내에 역할은 이제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서 가는 거지만 과거에는 원내 총무라고 할 때는 네. 원내 정책까지도 그 제왕적 총재 밑에서는 총재가 원내 총무 가서 다 어떡할까요 하고 다 네. 물어보고 예. 할 정도로 셌는데 이제 그 후에 투톱 체제라고 그래서 지금은 지구당도 없어졌고 당원 협의회라고는 하지만 이 전국 조직을 이게 총괄하고 결국 그 안에 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을 잘 이렇게 화합시키고 하는 역할이 예. 그리고 좀 더 이 민심에 부응하게 무슨 선거가 있으면 공천 문제라든가 이런 걸 조금 더 개혁적으로 좀 상향식으로 더 바꿔나가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당 지도부가 할 일이고요. 예. 이제 원내 정책은 이제 원내 대표가 하고 그런 거죠. 네. 자, 당내 화합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내에서 분란이 있거나 혹은 이를테면은 친문, 비문 이렇게 계파별로 갈라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잘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끄러웠던 사람들이 다 나갔어요. 다는 아니고 거의 나가고 예. 남아있는 사람들 가지고는 예. 그렇게 목소리를 내려고 그래 봐야 예. 이게 지금 아직은 낼 때가 아니니까 네. 조용히 있는 거죠.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그러면 또 그때. 또 가능성이 있죠. 저 원내대표 하면서 최고위원회도 안 들어가던 자도 지금 당에 있잖아요. 말씀하신 당내도 중요하지만은 예. 집권당의 대표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당과의 관계를 얼마나 원활하게 해서 협치할 수 있느냐. 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추미애 대표가 2년 동안 하면서 예. 여러 가지 공과는 있습니다만 특히 과 부분에서 네. 공 부분에서는 당내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탄핵 국면이라든가 대통령 선거라든가 특히 이번에 최근에 끝난 지방선거 보궐선거 이런 거에서 다 승리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당내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성공을 했을지 모르지만은 당 대표로서 집권당의 대표로서 집권당의 대표는 보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당 대표로서 조금 더 품위와 격조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예. 여당 대표는 다른 야당 대표하고는 달리 굉장히 감정 조절을 저는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희망이랑 그거 다 표현한다든가 네. 이런 것들을 다 하면 안 되고 전략적 스탠스를 잘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몇 가지 설화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협치에 그냥 어긋나 버리는 건데요. 대표적인 게 작년 7월 달에 추경이라든가 정부조직법 그리고 장관들 인사청문회 앞두고서 있는데 국민의당이 어쨌든 이 여당이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이게 통과가 되지 않는 마당인데 네. 그때 문준용 씨 특혜 취업 의혹 증거 조작 사건으로 국민의당이 굉장히 곤혹한 마당에 처해 있는데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와 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이 몰랐다고 한다는 것은 머리 자르기다. 머리 자르기 이제 이 말이 들어가 가지고 굉장히 국민의당이 아주 대노해가지고 공식적인 사과하고 사퇴를 요구하면서 국회 보이콧까지 들어갈 정도였거든요. 물론 결국은 유감 표명하고 사퇴 수습을 했습니다마는 예.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굉장히 이 다른 당들 특히 이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다른 당들의 하고 협치해서 상당히 어긋났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새로 누가 대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이 당순이 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국 안정을 위해서는 이렇게 협치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대표가 되지 않아야 될까 그렇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당에서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이 20명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당에 필요한 리더십은 협치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대 여당 당대표 중에 아무개가 참 잘했다. 자기 당대표가 이 사람 꼭 닮았으면 좋겠다. 할 만한 분이 있습니까? 아니 제왕적 총재시 소위 이제
JP 얘기 아까 한참 했습니다만 예. 삼김 시대에는 예. 하여튼 그분이 공천을 주면은 뭐 몇십 개 국회의원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는 총재였잖아요. 예. 어쨌든 뭐 그 앞에 가면 다들 그거야. 근데 이제 이른바 삼김 시대가 갔다는 건 노무현 대통령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공천장 가지고 안전하게 당선될 때가 전국에 한 군데도 없는 거 아니냐. 왜 그 말씀을 분당 신당 때 열린우리당 신당 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아마 그분 공천장 가지고 할 수 있었던 정치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래도 옛날만큼은 안 돼도 TK에서 박근혜 공천장 가지고 그 한때는 뭐 친박연대가 만들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당이 국회의원이 되는 그러니까 마지막 그 정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뭐 상김 시대 어떤 지역에 자기 그 텃밭을 가지고 터전을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저거니까 그러고 나서는 근데 그것도 장단점이 있죠. 그때 이제 당내 민주주의 후농 얘기할 때 그 말씀을 드렸지만 뭐 그 당내 민주주의 상향식이라고 하는 건 또 그건 완전히 그거하고 역행하는 이제 당 구조였고 그래가지고 지금 당내 그 민주주의는 굉장히 그 전에 비해서는 많이 발전을 한 대신에 이게 또한 다른 하나 피해다는 이 리더십이라는 게 그만큼 약화되죠. 그래가지고 사실 그 열린우리당 만들어서도 이제 그 첫 전당대회 그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해가지고 했잖아요. 처음 당대표가 문희상 당대표와 그때는 해가지고 뭐 염동연, 장영달 뭐 등등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보다도 그때만 해도 돈을 훨씬 더 많이 써야 돼. 전당대회. 선거 때보다 직접 선거 나갔을 때보다 전당대회가 돈이 더 들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그 내막은 따로 얘기로 하기로 하고. 근데 그렇게 했다가 보궐선거 치르니까 몇 달도 안 돼서 또 다 사표 내야 돼요. 전 사실 이거 요번처럼 뭐 지방선거에서 저 정도로 이제 완전히 망하면은 그건 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데 그 보궐선거 국회의원 한 6, 7개 뽑는 데서도 지면은 물러가라고. 그럼 누가 그 많은 돈 들여가면서 그 몇 달 있다가 불명예 퇴진할 운명이 그런 걸 누가 당 대표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이 지도 체제라고 하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성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뭐 저 상향식 민주주의도 좋지만은. 그러고 나니까는 그 후에 전부 지도부라는 게 임기가 한번 당 대표 임기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바뀌나. 또 비대위원장 갔다가 또 그다음에 새로 했다가 얼마 안 있으면 또 비대위원장. 계속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 대표라는 걸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그러니까 삼김 정치를 할 때까지는 사실은 당 대표라는 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총재가 삼김을 비롯한 이 총재들이 알아서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당 대표가 있었어요. 누구냐면은 김중건 대표, 뭐 한광옥 대표 제 기억에도 제가 출입할 때 그런 분들이었는데 이게 대표가 있었어도 사실은 대통령이 다 임명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내려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 대표의 역할이 이 사람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사실상 진짜로 당대표가 있었던 것은 제 기억에 아마 2002년 대선이 끝나고 이제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때부터 그야말로 당대표들 선출에 의한 당대표들이 해서 이렇게 지금의 당대표들이 된 것이지 그전에는 전부 다 임명식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전부 위에 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지 자기 뜻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바지 대표. 그러니까 얼굴마담이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그런 대표를 기대하기는 어려웠고요. 사실 뭐 지금 자유한국당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자기 이름으로 공천 줄 수 있는 지도자였다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막 보수 정치에서 이제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향식 민주주의 실험을 하는 진통이라고 보고 민주당은 뭐 이미 그 노무현 대통령 재임 때부터 이 제왕적 총재 시스템 이런 것들을 탈피하다 보니까
뭐 계속 연거푸 선거에서 지고 연거푸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역사가 반복됐던 거 아닙니까? 글쎄,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 정당에 있어서 제일 또 못 믿어하는 게 콩가루 집안이거든. 그걸 제일 그 지도 체제가 불안정하고 안에서는 맨날 뭐 가지고 이렇게 뭐 주류 비주류 나눠서 그 싸움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선거에서 지고 나서 요새 어쨌든 저 내용을 겪고 있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 저 지구도 정신 못 차리고 콩가루 집안 빨리 저기서 이제 탈피해야 되겠지만은 하여튼 저 모습을 근데 과거 열린우리당 때부터 민주당 쪽 오히려 저쪽은 뭐 특히 이제 박근혜 대표나 있을 때는 그 딱 지도 체제가 좀 안정이 됐는데 이쪽은 계속 콩가루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 당내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성공을 했을지 모르지만은 당 대표로서 집권당의 대표로서 집권당의 대표는 보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당 대표로서 조금 더 품위와 격조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여당 대표는 다른 야당 대표하고는 달리 굉장히 감정 조절을 저는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희망이랑 뭐 그거 다 표현한다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면 안 되고 전략적 스탠스를 잘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몇 가지 그 설화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협치에 그냥 어긋나 버리는 건데요. 대표적인 게 작년 7월 달에 그 추경이라든가 정부조직법 그리고 저희 장관들 인사청문회 앞두고서 있는데 국민의당이 어쨌든 이 여당이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이게 통과가 되지 않는 마당인데 네. 그때 그 문준용 씨 특혜 취업 의혹 증거 조작 사건으로 국민의당이 굉장히 곤혹한 마당에 처해 있는데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와 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이 몰랐다고 한다는 것은 머리 자르기다. 머리 자르기 이제 이 말이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국민의당이 아주 대노해가지고 공식적인 사과하고 사퇴를 요구하면서 국회 보이콧까지 들어갈 정도였거든요. 물론 결국은 유감 표명하고 사퇴 수습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굉장히 이 다른 당들 특히 이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다른 당들의 하고 협치해서 상당히 어긋났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새로 누가 대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이 당순이 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국 안정을 위해서는 이렇게 협치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대표가 되지 않아야 될까 그렇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당에서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이 20명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의 나가고 남아있는 사람들 가지고는 뭐 그렇게 목소리를 내려고 그래 봐야 이게 지금 아직은 낼 때가 아니니까 조용히 있는 거죠.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그러면 또 그때. 또 가능성이 있죠. 저 원내대표 하면서 최고위원회도 안 들어가던 자도 지금 당에 있잖아요. 말씀하신 당내도 중요하지만은 집권당의 대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당과의 관계를 얼마나 원활하게 해서 협치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추미애 대표가 2년 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공과는 있습니다만 특히 과 부분에서 다뭐 공 부분에서는 당내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탄핵 국면이라든가 대통령 선거라든가 특히 이번에 최근에 끝난 지방선거 보궐선거 이런 거에서 다 승리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제 전당대회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자, 여당의 차기 지도부 선출인 건데 자, 유인태 의원님 이 민주당의 당대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당대표입니까? 이번에 뽑는 당대표는요. 그러니까 우선 당을 얼만큼 잘 화합시키느냐. 당내에 물론 이제 원내 대표가 원내 정책을 가지고 원내 대표가 의회 내에 역할은 이제 원내 대표가 중심이 돼서 가는 거지만 과거에는 원내 총무라고 할 때는 뭐 원내 정책까지도 그 제왕적 총재 밑에서는 저 총재가 한 원내 총무 가서 다 어떻게 할까요 하고 다 물어보고 할 정도로 셌는데 이제 그 후에 투톱 체제라고 그래서 지금은 지구당도 없어졌고 뭐 당원 협의회라고는 하지만 이 전국 조직을 이게 총괄하고 그러니까 결국 그 안에 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을 잘 이렇게 화합시키고 하는 역할이 그리고 뭐 좀 더 이 민심에 부응하게 무슨
선거가 있으면 그 공천 문제라든가 이런 걸 조금 더 개혁적으로 뭐 좀 상향식으로 더 바꿔나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당 지도부가 할 일이고요. 예. 이제 원내 정책은 이제 원내 대표가 하고 그런 거죠. 네. 자, 당내 화합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당내에서 분란이 있거나 혹은 뭐 이를테면은 뭐 친문, 비문 이렇게 뭐 계파별로 갈라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잘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끄러웠던 사람들이 다 나갔어요. 다는 아니고.